안녕하세요.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설명회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혁신본부 조양옥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에 관심 가져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의 취지 및 운영 방향을 안내드리고 공모 참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사업 설명회에 앞서 본 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장은석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막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장 장은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상당히 낯선 개념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공모를 하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 좀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기우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조금 안심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런 사업을 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부에서 모든 부처가 그렇듯이 복지부에서도 1월 달에 그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업무 보고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가 올 한 해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요가 있는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시는 국민들 그리고 아직은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고품질의 서비스가 있다면 내 돈을 내서라도 이용을 하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저희가 그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9년 사회 서비스 수요 실태 조사 결과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의 생활이나 나의 가족들의 상황을 봤을 때 나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한 60% 정도 되는데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 수요를 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서비스를 그리고 또 융합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되려면 공급 주체 현장에서 이제 이 서비스들을 공급하고 계신 분들을 잘 도와드리고 육성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다른 측면에서 저희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품질 인증제 15개 기관에 대해서 신규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걸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이 있고요. 또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 이쪽 대상은 아닙니다만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첨단 기술과 접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기기를 개발하시는 기업에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약 1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또 처음 만들어서 올해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이 사업보다 조금 더 미리 간 사업이긴 합니다만 다변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육 쪽의 다같이 사업처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시게 되지만 특정 대상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연계협력 모델도 시험해 보실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그거랑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좀 개발을 하고 이거를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그 프랜차이즈 요소들을 활용해서 빨리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험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공공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지원 받으시는 동안은 완전히 상업적인 모델을 갈 수는 없고 약간의 공공성을 좀 가미하십사라고 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오늘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돌봄이나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그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를 하고 또 거기 격가지로 사회 서비스는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기회가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아마 가지고 계시고 이거 확장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현실화가 되는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은석 과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사업 설명회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행사 안내 순서이고요.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 및 거점기간 공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오늘 설명회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 온라인 질문 링크를 운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료집 5페이지에 질의응답 QR코드를 통해 질의응답을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질문 Q&A 링크를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네, 접수된 질문은 질의응답 시간에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회 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 및 공모 안내가 있겠습니다. 사업 및 공모 안내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혁신기반부 이재은 과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혁신기반부 이재은 과장입니다. 먼 길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건복지부 장은석 과장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사업의 추진 근거입니다. 자료집에 동일하게 지금 화면이 출력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률인 사회서비스 원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 역할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의 역할을 하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새정부 국정과제 44번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와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배경입니다. 우선 수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등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2019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에서 4인 소규모의 사업체가 전체의 44.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기관의 경우에는 적은 자본의 규모, 제공 인력의 불안정성과 경영의 미수, 또 개별 기관의 행정 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화 및 서비스 재투자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서비스의 품질 하락은 이용자의 낮은 서비스 만족, 재구매율의 하락, 그리고 기업 매출의 감소로 이어져 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사회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및 공유화를 지원하여 공급 주체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공급 주체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어디에서나 국민들이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의 좋은 점을 차용하여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회 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의 개념도를 그려봤습니다. 왜 소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표준 모델 공유화라는 이름을 썼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함인데요.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에는 주체적인 공공성, 절차적인 공공성, 그리고 결과적인 공공성이 있습니다. 주체적인 공공성은 말 그대로 공공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미인데요. 국가가 즉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확충하고 또 제공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또 여러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는 민간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영역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급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 서비스 공급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 내용과 과정의 절차적 공공성을 함께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인 공공성, 즉 고품질의 사회 서비스 실현 및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희가 쓴 공공성은 민간 참여와 상생 협력 풍토 조성을 통해서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유화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사전에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가 본 사업에서 조작적인 정의를 내린 공유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한 사회 서비스 모델을 제공기관 간에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또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증대라는 사회적인 성과를 함께 증대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핵심 전략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주체의 규모화, 두 번째 고품질 사회 서비스 모델의 표준화, 세 번째 상생 협력 가치 실현 및 경험과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계별 성장 사다리를 놓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이용자 친화적 공급의 혁신을 이루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함께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사회서비스의 공급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 그리고 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가 구성한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을 한 번 더 개념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모가 올라가고 나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뭐가 다릅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을 주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랜차이즈의 조금 좋은 점들을 저희가 본 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반 프랜차이즈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면 표준 모델 공유화 사업에서는 단순 시장성 강화가 아닌 공급 기관 간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동반 성장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역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사회 서비스에 저희가 준시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우처 이용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까지 해서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계약상의 불합리성이나 불공정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이 함께 관리 감독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거점기관과 공유기관이 함께 사회적인 미션 해결을 위한 공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구조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점기관과 공유기관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유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유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 실현에 동의하고 함께 더 나은 사회 서비스 공급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건강하고 역량 있는 거점기관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왜 이 사업을 만들었고 또 어떤 취지로 저희가 준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에 대해서 상세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기간입니다. 2023년도 1차년 기준으로 사업이 공모가 시작된 3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올해는 추진될 예상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크게 거점기관과 공유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조금 빗대어서 프랜차이즈 얘기하면 가맹본부를 저희는 거점기관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가맹점을 공유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거점기관은 표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화를 추진할 우수한 제공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유기관은 거점기관이 개발한 사회서비스 모델과 또 고도화된 경영 시스템을 적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공유기관은 저희가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해도 되고 새로운 신규 창업기관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사회 서비스 표준 모델 공유와 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드는 공유와 추진 생태계 조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사업 설계를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거점 기관을 발굴하고 전문 경영 컨설팅을 통해 거점 기관의 전문성 신장 및 공유화 사업 생태계 조성의 역할을 합니다. 거점 기관은 본 사업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유 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거점 기관을 발굴을 하고요. 발굴된 거점 기관은 사회 서비스 모델을 표준화하는 작업과 이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유 기관을 모집하고 거점 기관과 공유 기관은 계약의 형태를 통해서 브랜드 개발과 적용에 대한 약속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공유 기관은 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관리 지원받는 시스템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의 추진 일정입니다. 거점 기관 공모 및 심사를 오는 5월 17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선정된 거점 기관은 저희와 사업 계약을 맺고 예산 교부가 이뤄지면 본격적으로 사회 서비스 표준화 및 공유화 기반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내신 그러한 서비스 모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구현이 가능한지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 기관을 모집하여 모델 적용 시범 사업을 연도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문 경영 컨설팅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점 기관의 역량 개발 및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한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점 기관은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까지 이끌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 기관은 좋은 서비스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전달받아서 서비스 공급 능력이 신장이 되고 공유화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은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실제 경험하고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됨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회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 기관 공모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기관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크게 6가지 기능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와 운영을 위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세 번째 사회 서비스 브랜드를 개발을 하여 공유와 추진을 위한 법적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공유 기관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그 헤드의 역할을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라든지 또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의 역할이 부과됩니다. 네, 올해 2023년도의 거점 기관의 핵심 과업입니다. 크게는 3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모에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 및 실질적으로 공유 기관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매뉴얼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화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유 기관을 모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유 기관을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유기관을 모집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는 공유화에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기 과업의 달성률들은 저희가 연말 평가를 통해서 차년도의 연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공모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모의 접수 기간은 3월 31일 금요일부터 4월 24일 월요일 17시까지입니다. 접수는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가능하신데요. 접수 마감 시간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한 점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나라 도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희망하시는 곳이 가입을 실질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이트에 공모사업 찾기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사업명을 검색을 하시면 공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실제로 공모에 대한 모든 서류는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본 사업의 자격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우선 기본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의 전문성 그리고 경영의 노하우를 가져서 실질적으로 공유 기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슈퍼바이징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의 서비스 업력을 가진 기관을 기본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모든 공모의 기준들은 본 사업의 공고일인 2023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대사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A등급을 받으셨거나 2022년도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렇게 우대사항을 만들었냐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국가가 공신력 있게 품질에 대해서 평가했고 또 국가 그 관리 시스템 안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우대를 하고자 했습니다. 지원의 자격입니다. 지원의 자격을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많이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또 법인 사업자 모두가 참석이 가능하시고요. 제시된 내용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기존의 가맹본부, 즉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계신 곳 또는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등기가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곳은 본 사업에서 제외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모서에는 제한 기준 역시 저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유사 사업에 대한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타 부처나 또는 지자체의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또는 협동조합 규모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국고 중복 지원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제외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지원 기간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승인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본 사업은 거점 기간이 안정적으로 공급 생태계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는 매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연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기에 중단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올해 공모 예산은 총 3억 원이고 총 3개소를 뽑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집 유형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는 거점 기간의 유형은 2가지입니다. 선택을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가맹계약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맹사업법에 근거해서 가맹사업을 등록하고 거점기관과 공유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여 공유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자 협동조합형입니다.
이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업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유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점기관의 유형은 둘 중 택일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공모 선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여기 저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공통사항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동반 성장, 상생 협력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점 기관과 공유 기관이 공유 비용을 분담하고 양자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경영 구조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이 드립니다. 여기서 공유 비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요. 저희가 흔히 프랜차이즈에서 얘기하면 가맹금 또는 월 분납금라는 비용적인 면이 있죠.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함께 쉐어해서 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공유 비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들이 불공정하거나 또는 한쪽의 이익만 치우치지 않도록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경영 구조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시안들을 좀 드렸는데요. 이 안들은 1, 2, 4만 이렇게 있는데 한번 봐주시고 이거 외에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형태가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분야입니다. 앞서 저희 보건복지부 장우석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보다 품질에 향상을 통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저는 지금 발달 재활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거는 기존인가요? 신규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입니다. 현재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존재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시는 거는 기존 모델 고도화. 근데 나는 새롭게 지금 사회 서비스 정책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 1인 가구라든지 중장년층이라든지 이들을 위한 새로운 기존에 없는 서비스 또는 너무 규모가 작아서 활성화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는 신규로 이렇게 구분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거점 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재정 지원입니다. 기관당 최대 1억 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영역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공유와 기반을 조성하는 비용, 표준 사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비용,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비용입니다. 기간마다 1억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공유와 기반 조성에는 저희가 기존에 가맹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신규 거점 기관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인건비를 포함했습니다. 단 이 부분은 기존의 제공기관의 인력이 아닌 신규 채용 인력을 위한 인건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인건비 쓰지 않을게요 라고 하시면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전문화 지원입니다. 전문화 지원은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거점기관과 공유기관에 제공하는 부분들인데요. 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이나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거점기관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들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거점기관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그리고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멘토 기업과의 만남 또 연합 적인 홍보 활동, 성과 공유 활동 등 본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국고 사업인 만큼 또 거점 기관이 갖는 무거운 어깨의 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우선은 본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모든 법률에 준수를 해야 함을 안내를 드리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연속사업 지원 자격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은 모든 예산의 신청, 집행, 정산은 이 나라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련해서는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이 나라 도움과 관련된 교육은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거점기관은 주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운영기관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는 교육이나 여러 공동행사에 함께 파트너로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료에 제출을 성실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 사업의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수범 사례의 제출, 성과 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네, 공모에 대한 추진 일정입니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살펴보실 사항은 우선은 공모 마감일이겠죠. 4월 24일 월요일 17시까지입니다. 근데 혹시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거나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바듯하게 신청하지 않으시고 미리 임시 저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서류 심사를 끝나고 나서는 발표 심사가 이뤄집니다. 발표 심사는 저희가 5월 15일 월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결과는 5월 17일 이나라 도움 또는 이나라 도움과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그 계약을 체결하고 또 대표 기관들 간의 첫 번째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4일로 우선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정도 대표님들이 필히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출 서류입니다. 신청 시 내셔야 되는 제출은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네, 비고란을 보시면 저희가 별첨 1에서 3, 별첨 4 이렇게 서식 참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모에 지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1에서 9번까지 제시한 신청 서류 중에 본인들이 해당하신 서류는 반드시 함께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점 기간이 선정되신 후에는 저희가 조정사업 계획을 제출을 요구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별도의 추가 서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점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 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각각의 서식에 지정해둔 글씨체와 또 글씨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를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그 서식 외에 내 모델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 나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작성은 가능하시되 전체 수량이 페이지가 50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자님의 날인이 필요한 신청서와 같은 자료들은 반드시 날인 또는 직인하셔서 스캔 파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좀 행정 진행을 위해서 모든 서류는 한 개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가 압축명을 지정해 드렸습니다. 23 표준 모델 공유와 사업하고 본인의 기관명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기간 마감 후에는 저희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저희가 일체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심사 기준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영역을 좀 구분을 했고요. 중점 선정 기준을 보시면 우선은 서비스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공유 기간을 매니징할 수 있는 공유와의 추진 역량을 가진 기관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서비스 모델이 체계적이고 표준화시키기 가능하고 또 이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견인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 잠재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 및 활성화가 가능한 사업,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 3년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국고 지원이 끝나더라도 자립화 가능성이 높은 기관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마치고 저희가 선정평가위원님들과 함께 대면 심사를 발표 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사업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또 대표자 면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는 5월 15일이고 상세한 내용은 서류 심사를 마친 기관에게 개별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 결과 발표는 5월 17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서식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신청서는 본 사업을 심사위원들께서 가장 먼저 보는 페이지이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된 내용들을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페이지 정도 이내라고 되었는데요. 3페이지를 넘겨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쓰시는 사업 계획서입니다. 제출하시는 일자와 기간명을 표지에 명기를 해주시고요.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서는 추가하신다고 하면 변경은 가능하고요. 심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수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한 어떠어떠한 서비스, 브랜드명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브랜드명으로 인식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이고 본 사업의 내용을 잘 담는 사업명과 또 브랜드명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과 공신력을 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재무 현황도 저희가 그 증빙 자료와 함께 매칭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의 경쟁력입니다. 많이들 전국에서 3개 뽑는 거 맞아요? 저희 지역 3개 뽑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만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뽑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기관이 공유화 사업을 리딩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경쟁력 부분에서 잘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 구분, 공유화 유형은 각각 본인이 신청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체크하여서 주시면 되고요. 사업 브랜드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주시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부분은 본 사업이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사업 목적과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본 사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또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해 주시고 특히나 사업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 3개년을 한 호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치화된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것인지 미리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준 서비스 모델, 실질적으로 이게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공유기관과 어떻게 나눠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담는 것일 텐데요. 서비스 분야, 서비스의 대상, 그리고 컨텐츠, 인력 구성, 또 서비스 단가, 전달 체계 등 서비스 모델, 또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 거점 기간의 핵심 과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할 거고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것들이 모델안이 나왔을 때 공유기관과 함께 시범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계획들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시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항목은 모두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내용적인 구성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한 가지 저희가 꼭 담았으면 하는 부분은 앞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거점기관과 공유기관 상생협력, 동반 성장 방안에 대해서 공유비용 분담 계획을 함께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계획을 함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 일정은 세부 과업대로 일정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가질 수 있는 공익적인 기여나 사회적인 영향력, 파급력에 대해서 함께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실제로 신청하시는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는 전담 인력에 대한 신규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하고 이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공유와 기반 조성비, 표준 서비스 모델 개발비, 브랜드 개발, 마케팅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셔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의 정합성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비는 저희가 옆에 나와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자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계획서 내에 조금 더 풍성하게 담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타 자료란에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스캔 파일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6번 양식을 활용하셔서 JPG 파일로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침 3과 4는 기본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대표자님께서 서명 날인하셔서 스캔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추후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 설명의 영상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업로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그 외에 질문과 관련해서는 유선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과 거점기간 공모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상세한 안내를 도와주신 이재은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과 위윤아 사무관과 중앙사회서비스원 이재은 과장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질문 QR을 통해서 공통된 질문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중서원 이렇게 선택하셔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리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충족 요건에서 몇 개월 부족해서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거점 기간을 추가 공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위윤아 사무관입니다.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추가로 더 공모를 할 예정은 없고요. 내년에는 거점 기간을 추가 공모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개월 수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라면 1년간 다시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거점이 5월 이제 17일 날 결과 발표가 나고 예산 교부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킥오프 하시는 게 6월이라서 기간이 얼마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점을 보건복지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올해 거점 기간의 과업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질의를 해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복지부랑 논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거점 기간 최대 3년 지원인데요. 대략 3년간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요? 이 부분은 사무관님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의 규모를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 저희가 거점 기관에게 요구하는 과업의 양에 따라서 지원된 예산의 규모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첫 연차에는 아까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핵심 과업 3가지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에는 추가적인 공유 기관을 모집하고 그 모집하는 공유 기관에 대한 관리 차원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여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져서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들어온 질의입니다. 영세한 기관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관의 규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관의 최소의 규모나 제한 사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의 원 취지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제공기관의 모델과 또 경영 노하우를 표준화해서 영세한 제공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이 양질의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성장을 지원하는 게 본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서 선정 기준에 제시 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건강하고 또 역량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업력이라든지 제공 인력의 규모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실적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표준 모델 이외에 신규 모델 제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발달 재활 서비스 업력이 있는데요. 새롭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로 이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을 복지부에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은 현재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로 저희는 기존 서비스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주어진 자료 16페이지에 보듯이 지원 대상에는 3년 이상 서비스 업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질문을 주신 기관에서는 발달재활 서비스 업력만 존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3년 이상 서비스 업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화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선정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다음은 공유기관이 거점기관의 공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인데 내가 새롭게 공유기관이 되었을 때 거점기관이 제한한 사업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공유기관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거점기관이 제한한 표준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품질의 제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평가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처음 질문을 받은 부분이라서 보건복지부랑 추가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부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업 확장 측면에서 기존의 가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신규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한 의료 서비스도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기관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합니다. 사업 확장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양질의 우수한 사회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표준화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일부 차용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사회 서비스 모델을 표준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여러 기관이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이에 대한 품질 관리를 고도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본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신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모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7개의 서비스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특수산업 분류의 7대 분야 및 기능의 항목에 해당되면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해당 7대 분야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는 명시적으로 해당 분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 후에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마 유선으로도 이런 문의를 받았었는데요. 현재 본인이 개인 사업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잘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법인으로 이 사업들을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싶다라는 질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공고일 기준으로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형태로서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단 포주나 공유와 추진과 관련해서 나의 지속 가능성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나의 전략으로서 그것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이것은 평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준은 공고일 기준으로 개인 사업자이시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이시면 법인 사업자 그 기준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이거에 대한 도전에 대한 내용들은 사업 계획서에 잘 담아주시면 저희가 함께 숙고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공통 질문들이 지금 QR에 접수가 되었고요. 혹시 이제 이 질문 외에도 함께 현장에서 공유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질의를 몇 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의 사업 설명이 완벽했나요? 혹시 더 공유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설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면 헷갈린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함께 있는 만큼 같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시는 질문이 있으면 잠시 생각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유튜브 댓글 나온 것 중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댓글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저희가 그 이전에 질의 들어왔던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3년의 업력이라고 하는데 그 업력에 대한 산정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공고일 시점으로 사업자 등록상의 개업 일시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인가일자를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내가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표로 있는 기관들이 지금 A라는 기관 외에 이전에 B라는 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사한 업력으로 봤을 때는 통합적인 업력으로 저희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증빙들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세종에서 온 저 최종권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 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 상단에 그 공유기관 1개소 이상이라고 빨간 글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공유기관이라는 것이 전국적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 내에서 해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1개소의 의미가 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공유기관이라고 하면 거점 기관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유와 계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적용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최소 1개 기관은 모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1개소라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단위는 전국 단위든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점 기관의 지역 단위든 이거는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서비스에 대한 그 슈퍼바이징을 하기 위해서 거리적인 접근성이 너무 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염두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공유기관 1개소라고 둔 부분은 최대한 올해 거점 기관이 이제 추진해
추진해야 될 사안과 관련해서 과업들을 최소화하려고 한 저희의 나름의 고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이 사업은 거점 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점 기관이 공유 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 비용 역시도 저희가 1억 원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 마케팅 하시고 공유 기관을 모집을 하시고요. 대신에 공유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양간의 약속의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협동조합은 또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부분, 또 저희가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가맹계약을 추진하는 부분, 이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성함과 소속 네. 부탁드립니다. 용산구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사랑 케어에서 이사장 맡고 있는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15페이지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공유기관 1개소 이상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먼저 법인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으로 지부를 둘 수가 있잖아요. 이 지부는 공유기관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건데. 네, 하지만 중요한 사항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6페이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7번 지원 제한 기준의 7번 기타 영역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대상만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법인은 한 식구로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공유기관에서는 본 지금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있었는데요. 모집 기간이 3월 30일인데 왜 설명회를 오늘 진행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우선은 공모를 조금 충분히 보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저희가 사전 접수도 질의를 받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 외에 이제 질의 들어온 거 외에 추가적인 질문은 저희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유선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 조금 더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질문 덕분에 사업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질의응답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설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질 좋은 사회서비스의 확산 및 우수 제공기관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본 사업에 역량 있는 제공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